자, 이제 제2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자, 저번 시간에 뭘 배웠었죠? 중개란이라는 부분 배웠죠? 자, 이제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업,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부분을 배울 텐데, 자, 그런데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저번 시간과 연결시켜서 하나만 다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중개란 한 부분과 다른 법에 있는 개념. 자, 중개와 그 다음에 위임, 그 다음에 자, 도급, 그리고 현상광고, 자, 그 다음에 대리, 위임 대리, 고용, 그 다음에 도급, 그리고 현상광고가 있습니다. 현상광고. 자, 이 부분은요, 자, 위임, 대리, 고용, 도급, 현상광고는 이 중개란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 차이점을 한번 구분해보자라는 부분이에요. 최근 연도에는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됐던 비중이 좀 높았던 부분입니다. 자, 중개와 위임은 공통점이 있어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거, 이건 하나의 공통점인데, 자, 그런데 중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중개는 일단 유상, 중개 보수라는 게 있죠. 유상이 원칙이지만 위임은 뭐가 된다? 무상이 원칙이다. 자, 이런 특별한 또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통점으로서는 또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공통점으로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개와 그 다음에 대리와 관련된 부분 뭐죠? 자, 중개와 대리와 관련된 부분, 중개와 대리에 있어서 공통점은 타인의 어떤 계약을 갖다가 성사시키는데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 성립에 조력,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중개는 어떻게 돼요? 중개는 이거는 사실행위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는 뭐가 된다?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 자, 그러면 고용과 중개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죠. 자, 고용과 중개는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공통점이다. 자, 양쪽에 있어서. 그런데 중개는 어떻게 돼요? 지시를 받지 않은 독자적 행위인데, 반해서 고용은 지시를 받는 뭐가 된다? 그 하나의 지시를 받는 어떤 밑으로 내려오면서 고용된 상태가 되죠. 지시를 받는 형태가 되죠. 업무하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중개는요, 일의 완성이 있어야지만 보수받는데, 고용은 어떻게 된다? 일의 완성과 무관하게 보수받는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와 도급 과정을 보죠. 자, 공통점은 일의 완성이 있으면 보수받는 것이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도급은 일 넘겨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있죠. 자, 이때 도급인 일 주는 사람 있고 수급인 일 받는 사람 있죠. 자, 이때 수급인은요, 일의 완성 의무가 있는데, 자, 중개는 어떻게 돼요? 수급인 성격은 일 받는 사람이 일단은 개업공개사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한다? 일의 완성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중개와 있어서 일 주는 의뢰인 있죠. 의뢰인과 도급인 성격을 본다면, 자, 도급인은 일의 완성이 됐으면 도급인 일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령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의뢰인은 수령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령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개업공개사가 A와 B를 소개시켜주는데 그 소개시켜준 대로 반드시 거래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와, 자, 그 다음에 또 현상광고를 보죠. 현상광고와 중개, 일단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일의 완성이 있어야지만 보수받는다라고 하는 그 공통점인데,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뭐죠? 자, 현상광고는 어떻게 된다? 청약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죠. 여러분 이제 전봇대에다가 우리 강아지 찾아주세요. 50만 원 드릴게요. 이거 뭐예요? 현상광고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현상광고는 전봇대 옆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청약을 하죠. 그런데 중개는 특정인에게 청약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중개와 다른 개념과의 비교되는 부분들 아마 박스로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의 정의를 이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용어 정의는 공인중개사라는 용어 정의예요. 자, 공인중개사란 이거 뭐예요?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 간단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뭐라 한다?
공인중개사라 그런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고,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로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뭐라 그러냐, 이때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 이제 문구 문구들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 그러고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를 뭐라 그런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렇게 구분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어 정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중개업이란. 자, 이 중개 앞에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 그랬고요. 자, 이때 업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업하면 이건 장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식업하면 무슨 장사하는 거죠? 음식 장사하는 거죠. 요식업하면. 자, 그러면 중개업이란, 여기 앞에 부동산이 생략되었죠. 부동산 중개업이란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장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때문에 여기서 공부하시냐? 바로 장사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장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때 장사의 요건 뭐죠? 일단은 돈 받아야 돼요. 공짜로 무료로 해주는 것은 이건 장사가 아닙니다. 자, 돈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해야 된다. 어쩌다가 한 번 한 것은 이거는 장사라고 볼 수 없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요건, 장사의 요건 두 가지, 돈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야 된다. 요 두 가지를 구분해 보면, 자, 일단 중개업이란, 일단 자, 이제 법률적 용어를 한번 보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 다음에 자, 일정한 뭐를 받고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자, 중개를 어떻게 한다? 업으로 행하는 것. 자,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요게 중개업에 대한 용어정이에요. 당연히 소개시켜주려면 뭐 해야 된다? 의뢰가 있어야지만 되죠. 이거 팔아줘, 요거 사줘 라는 의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돈 받아야만 된다 그랬죠? 무료라는 것은 장사 아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등록하지 않은 일반인이 자, 이 토지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팔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내가 소개시켜 줄게. 팔도록 내가 해줄게. 만약에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과 거래하면 돈 좀 줘. 보수를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판 사람이 나한테, 즉 등록하지 않은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면, 자, 보수를 주지 않았다면, 즉 보수를 받지 않았죠? 이거는 뭐에 해당되지 않는다? 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등록업자로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를 뭐예요? 업으로 행하는 것. 자, 업이란 뭐예요? 계속적, 그 다음에 또 반복적이란 개념이 있죠. 계속적, 반복적. 그래서 자,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건물 전세계약 중개주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가 아니다? 우연한 기회라면 이건 계속성이 없죠? 이거는 업이 아니다 라는 부분. 자, 그래서 이 중개업이란 세 가지 조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요게 있어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란, 자, 이거는 뭘 얘기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다시 한번 보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뭘 얘기한다?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얘기한다. 자, 등록한 자를 뭐라 그래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등록은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등록을 하고 나서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등록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니까, 그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 하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뒤에 가서 이런 문구들에 대한 부분들을 따질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등록한 자를 뭐라 그런다?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등록하지 않은 자를 그럼 뭐라 그러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제 등록한 자인데 종류가 있습니다.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자,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 부측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더라라는 부분이에요.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측에 의한 개업공개사가 있는데요. 이때 법인은 법인으로서 설립해서 개설 등록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 법인은 일반 법인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특수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법인은 이거는 상법상 법인으로 설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개설 등록하면 일반 법인이 되는 거고, 자,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자, 특수법인은 자, 요거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이네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다. 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러면 이때 다른 법률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을 따라줘야 되는데, 근데 다른 법에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자, 지역 농업협동조합, 지역 농협이라 그럽니다. 지역 농협동조합, 그 다음에 지역 산림조합 있어요. 지역 산림조합 있고, 그 다음에 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기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자, 지역농협동조합은 농협동조합법에서 설립되고, 지역산림조합은 산림조합법에서 설립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설립되고, 자산관리공사는요, 이거는 자산관리공사법에서 설립돼요. 그러면 각각의 개별법에서 법인들이 이뤄 설립되는데, 그 개별법에서 뭐도 하겠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다라고 명시가 된 법인들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자기 업무, 영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할 수 있어요. 자, 농협은 농지와 관련되죠. 농지에 대한 매매기원입니다. 자, 지역산림조합은 임야와 관련되죠. 그래서 임야와 임목에 대한 매매기원입니다. 자, 산업단지관리기관은 요거는 공장을 관리하는 곳인데요. 공장 용지, 그 다음에 공장 건물에 대한 매매기관, 그 다음에 이거는 자산관리공사는 여기에 유입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중개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요 지역농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은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등록이 필요 없다. 왜냐? 공인중개사법 제9조, 즉 등록신청 규정을 자기네 개별법에서 이제 배제시키고 있고요.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요, 등록을 어떻게 한다? 해주면 됩니다. 등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요 네 가지 법인은요, 일단 공인중개사법에서 자, 법인의 등록 기준을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자체가 적용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분사무소 책임자 있어요. 분사무소 책임자 있습니다. 이 책임자, 자, 얘는 공인중개사 이해됩니다, 원래. 근데 얘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뭐 이런 두 가지 부분이 공인중개사법 배제되고요. 농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업무 보증 설정을 얼마? 1,000만 원 이상 하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파트별로 이제 해당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특수법인이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그러면 부측에 의한 개업공개사는 뭐냐? 자,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공인중개사법 부측에서 나온 사람으로서, 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85년도부터 시행되는데, 그런데요, 자, 옛날부터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이전부터. 근데 이 사람들은 미처 공인중개사 자격을 못 딴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나오면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업을 못하도록 막아놓는데, 옛날부터 해오던 사람들에게 너 이제 자격증 없으니까 문 닫아라 라고 할 수 없죠.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영업권을 인정해준 사람이 바로 부책에 의한 개업공개사입니다. 이 부책에 의한 개업공개사는 비록 뭐는 없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은 없지만 옛날부터 영업을 해오던 그 권한 때문에 영업권을 인정해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도 부책에 의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얘는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즉 뭐뭐로 본다,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은 안 했지만 영업권 이제 해줬으니까 등록한 것을 간주를 해준 사람, 약칭해서 붙이게 한 개업공개사. 자, 이 사람들은 자격증 없고요. 새롭게 들어올 수 없죠. 신규로 들어올 수 없어서 점차 소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개업공개사 종류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 구분해서 기억해 놓으시라. 특히 붙이게 한 개업공개사는 자격증 없고 신규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하나의 뭐냐면 사장이에요. 등록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는 하나의 사장인데, 자, 이제 용어정의 두 가지가 남았죠. 자, 소속 공인 중개사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중개 보조원이 있더라. 자, 소속 공개사는 법인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인 사원 또는 임원까지를 포함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소속공개사부터 보죠. 소속공개사는 자격증 가지고 취직한 사람이에요. 자격증 가지고 등록하면 개업공개사들인데 자격증 가지고 취직했어요. 그래서 자, 자격증 가지고 취직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이렇게 나와요. 개업공개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얘는 중개 업무를 뭐하거나 수행하거나 아니면 중개 업무를 뭐하는 자? 보조하는 자. 자, 업무를 직접 할 수 있어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이런 것들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비록 사장은 아니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업무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취직했죠. 그러니까 시키는 일 해야죠. 보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 공인중개사로서는 문구가 빠져도 틀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법인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는 사원임원, 요거는 경영진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원임원들 일단 포함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얘는 뭐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에요. 자, 자격증 없다 뭐라 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되죠.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뭐하는 자, 보조하는 자. 얘는 단순한 업무를 뭐하는 거다?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틀리고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빠져도 이 문장은 틀려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 자, 얘는 소속공개사는 업무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개보조는 뭐만 할 수 있는 거? 보조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다. 그런 차이점들을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시고 문구매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용어 정의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개 대상물 부분과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